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벌써 이제 부산 시사 뉴스 25번째, 6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부산 지역의 개발 사업 한 너댓 건 정도 묶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제가 추운 겨울에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감기가 약간 오면서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열도 없고 해서 양 처방 받고 왔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가장 요번 주에는 핫한 게 개발과 보존,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가지 이 상충된 가치가 부딪히면서 근 20년 동안 부산의 현안으로 치부되어 왔던 부산 동래구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드디어 이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사업의 가속도가 좀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조건부 의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제 조건부 의결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 보호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라는 건데 대충 뭐 그렇습니다. 딱딱 벌어 이야기하면 여기에 아파트 2동을 짓지 말고 좀 줄이고 거기 이제 아파트 길을 좀 더 넓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천 박물관 인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동네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를 짓지 말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재정비 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로 가져와라. 뭐 이렇게 지금 조건으로 지금 추가 방 확보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네 이제 복산동 4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뭐 한 12만 평 되죠. 거기에 4,696세대. 그 이제 조합 측 통계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었습니다. 이거 뭐 4,600, 5,000세대 가까이 되면 재개발 단지 중에서는 뭐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건데 이 복산 1구역 사업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뭐 계속 그 옆에 이제 복천 고분군 동래읍성 그러니까 14개 시 지정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다 이래가지고 장기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 이제 문화재 청구 부산시에서 조건부 허가 후 복천 고분군 200m 이내에 최고 26층 높이 아파트가 건립되면 이 고분군이 뭐 엉망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계속 뭐 심의가 연기가 돼 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 7구역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또 논란이 커져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심의에서는 조건부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건부가 되니까 또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청화를 해도 동래읍성 역사문화지구가 파괴될 것은 뻔하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 진행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사 중에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중단해야 됩니다. 그 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법상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이제 그 시기가 중단이 되고 하면 또 딜레이 되면 주민들 피해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문화재 보존, 주거권 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싸워왔는데 발견되는 대로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제 1,000세대 이상 이제 감축을 하고 복천 고분군의 이제 인근에 저층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 등도 이제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에 다시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복산동 이게 주민들 주거권과 문화재 보호 이 두 개가 상충됐었는데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제 뭔가 좀 색다른 포맷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지금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그런 이미 선정을 됐습니다만은 사업자로 시공자로 선정은 됐습니다만은 이거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공원 옆에 이제 촉진 3구역 재개발조합, 촉진 3구역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에 계속 현산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이제 조합원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걸 두고 이제 3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산이 제시한 안은 이제 일단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조합이 별도 지정한 공사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100%, 이사비 1억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산에서는 또 이 촉진 3지구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아마 자기들이 하는 단독으로 하는 지금 재개발 단지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지금 해운대 아이파크와 이 시민공원 아이파크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랜드마크로 자기들은 하고 지금 있는데 총 3,554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이 1,780명입니다. 현산이 단독 시공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파크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이파크가 같이 이제 공동 시행사로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데도 한 두 군데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금사 A구역, 그 다음에 이제 가야 1구역, 서금사 A구역은 2672세대, 가야 A구역은 1943세대입니다. 여기에서도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일 거기서도 50% 이상의 찬성을 못 얻게 되면 이제 퇴출이 되는 거죠. 참, 야, 현산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이제 제대로 이제 딱 행동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 현산에서는 지금 시공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조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사업자들이 완전히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만일 시공사를 바꿔버리면 또 소송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문제가 날 경우에는 이 정말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사의 명운이 달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리기 전에 시공사를 해제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일 과반수 이상의 어떤 지지를 못 얻고 만일 시공사에서 탈락이 된다면 이 촉진 3구역도 상당히 좀 진행이 심각해지면서 조금 주민들의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사실 대단히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현산 입장에서는 좀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장에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이제
땅을 17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오시라 관광단지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롯데에서 이제 테마파크, 그게 이제 3월달에 준공을 하죠.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땅 하나가 이제 팔겠다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시라 관광단지 내 커뮤니티 쇼핑센터 부지 개발 사업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 쇼핑센터는 면적 1만 876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000평 되죠. 가격은 292억입니다.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 바로 옆에 접근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것만 풀리고 나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은 2005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9년도 도시공사가 이제 사업 시행자를 맡아가지고 34개 시설을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 테마파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롯데에서 하면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골프장, 국립과학관, 롯데몰, 아난티 호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케아 이런 것들 유치를 해가지고 아주 뭐 활성화됐죠. 활성화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끝에 왔다. 지금 이제 롯데 테마파크가 오픈하고 아쿠아 월드가 내년에 개장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6성급 럭셔리 휴양시설 반얀트리 호텔이 이제 들어서고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부산이 엄청 발전한다고 저는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교통난이 뭐 엉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뭐 차를 가지고 주말에는 갈 수 없을 정도고, 더더구나 이제 테마파크, 롯데 테마파크가 이제 오픈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건 뭐 교통지역이 되는 거다. 교통지역이. 그것도 이제 일왕 지금 부산 진하고 울산하고 연결하는 지금 국철, 전철이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지금 빨리 편수를 정편해라, 뭐 차량 수를 늘려라 이러는데 거기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오기석 기장군수는 계속 1인 시위를 하면서 교통난을 만들어라, 이 기장은 살 수가 없는 데다,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너무 거기에 교통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걸 오시리아는 만들어 놓고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땅으로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대 시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시관계자들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한강공사입니다. 그 북항 재개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산 북항 재개발에 지금 비리가 많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들어오고, 검찰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수사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감사원에서는 환승센터하고 문제가 많다고 지금 해서 감사 지적을 했고, 검찰에서는 지금 거기 D1, D2, D3 상업지역에 주거형, 생활형 뭐 주거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문제가 많다, 이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리가 가장 큰 게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랜드마크 부지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랜드마크 부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숙제로 남아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이 랜드마크 부지는 해양문화지구인데 부지가 11만 3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3천 평쯤 되죠. 거기다 이제 글로벌 갭을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카지노를 갖고 들어오겠다, 야구장을 건립하겠다, 동구장을 건립하겠다 이랬는데, 다 지금 사업 각종 난개발 수익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통 크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아주 글로벌한 이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바람직하다 봅니다. 오기만 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K-팝하고도 K-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마존은 뭐 글로벌 그 배송업체 아닙니까? 그런 게 들어오고 하면 뭐 부산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이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부산은 뭐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중심축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뭐 미디어 기업 뭐 AT&T,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뭐 이런 아주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입니까? 페이스북이죠. 이런 ICT 기업을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발표만 이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해외 유치 나서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익의 땅값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안 그러면 디즈니나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땅을 거저줘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땅값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땅값을 그 절반에 주고 뭐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계속 그렇게 뭐 말만 할 게 아니고, 부산 쪽에도 그 일본 오사카, 뭐 요코하마, 홍콩, 시카고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지형적으로 나은 그런 부분들을, 장점을 계속 PR을 하고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어떤 그 비즈니스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산에서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건 뭐 그와 연관된 겁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비트코인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하고도 뭐 연관은 있습니다만, 블록체인은 엄청난 규모의 정보를 집적화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지난 21일 날 수도권 15개 기업하고 부산시 간에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산 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 15개가 부산에 이제 내려오겠다. 그 대신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를 부산에 이제 지어달라. 그렇게 지금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국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 부산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 그러니까 BIBC 약자죠. 그런지 했는데, 그게 지금 완공이 되면 뭐 지금은 15개 업체가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1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부산에 올 것이다. 보면 뭐 이게 참 너무, 지금 오늘은 제가 보랏빛 제 옷도 그렇게 입었습니다만은 그 청사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이제 BIFC 그 옆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 유유부지에 들어설 게 하겠다,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NHN, 테슬라 코리아 뭐 이런 금융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그러면 정말로 뭐 부산은 뭐 엄청나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장에 그렇게 테마파크 위주로 했던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북항에 지금 또 테마파크에 랜드마크에 그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좀 블록체인 기업들 100개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뭐 부산은 뭐 완전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고, 거기에 100개 사이에 3,000명 이상의 상주인원이 근무하게 되면 뭐 부산은 완전히 블록체인의 4차 산업혁명이 주체 블록체인인데, 거기에 중심지로죠. 우리나라 중심지로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황금빛의 어떤 개발 계획을 제가 5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지금 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하고의
이게 이제 단일화 여부입니다. 그게 지금 초점이고 상당히 좀 접전으로 가고 있다 하니까 저도 신경이 많이 씁니다. 어제 토론회도 봤습니다만 과연 어느 후보가 차기를 이끌 것이냐,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